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아무도 캐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죠. 이분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참한 진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미동맹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죠.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선언을 했지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서 내용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주년 됐어요. 그래서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그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북측에 행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기념 행사는 남북 정상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채 문화 공연 형식으로 거행됐다 라는 겁니다.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왔다면 우리 대통령도 갔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호스트가 되어서 주관을 했지요. 당연히 우리 주변국 4강 그런 대사들에게도 초청장이 다 갔을 것이고 그 사람도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이번 행사 초대장을 받은 북한은 행사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조평통 명의 비방록을 통해서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래서 이 조평통을 통해서 미국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죠.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아무리 잘 지내자고 해도 우리 정부는 사실은 가치가 없죠.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이고 식량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제재 풀어주지 않으니 우리하고 만나봐야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직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인사와 4강 대사 등 외교사절이 참가했으나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불참했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사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는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가 참가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가 참가하지 않는 이 북한 관련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 정부가 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4강 대사 중 유일하게 행사를 불참한 미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리스 대사는 미 해군 함정 명명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있어서 행사 참석이 곤란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대사를 대리대사 자격으로 보냈습니다. 자, 미 해군 함정 명명식 참가. 명명식이 뭡니까? 해군 함정의 이름을 짓는 그 장명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군함이거나 해군 함정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함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임무를 가진 군함이거나 이런 아주 그런 강력한 군함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해리 해리스 대사는 과거에 전직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지 지금은 그냥 대사입니다. 그러면 대사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해군 함정 명명식에 항공모함 진수식도 아니고 전략 핵잠수함 진수식도 아니고 그냥 해군 함정 명명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갔다? 또 일본 대사도 아니에요. 한국 대사가 갔다.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발생한 것이에요. 제가 군사 분야를 제가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무슨 함정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해리 해리스 대사의 최근 발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자,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4월 22일 날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자, 대사가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대사가 언론사 관계자들 불러서 비공개도 아니고 아예 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핵 협상은 빅딜과 굿 이너프 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굿딜과 배드딜 사이의 문제다. 즉 빅딜, 큰 딜, 그리고 뭐 적당히 괜찮은 딜, 이게 아니고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간하자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빅딜 과정의 중간 단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도대체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간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은 그 중간 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거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너희들 입장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기분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기분이 한국 대사쯤 되는 사람의 기분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국의 지침, 분위기 다 파악해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게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 아닙니까? 즉 이 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일본도 미국과 동맹이다. 한일 양국의 의견 일치를 본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강화될 것이다. 한국군의 신레이더 사용 지침과 관련해서 정경두 장관을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몰라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일본과의 어떤 그 날선 그런 그 공방,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12개국 모여서 지금 훈련하는데 일본 안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는 일이죠.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또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제 해리스 대사의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핑계를 대죠. 정부 관계자가 22일 날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한 그 4월 22일 언론사 초청 간담회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부 당국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뭐 외교부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죠. 해리스 대사의 특정 언급 취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한미 양국은 여러 레벨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져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자, 이 말은 해리스 대사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엿먹이는 거죠. 여러 레벨에 대해서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 레벨 중에 가장 핵심인 주한미 대사가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주한미 대사의 발언을 완전히 정면으로 저격하는 겁니다. 당신 그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 내가 전에 이야기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르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해리스 대사 엄청나게 불쾌하겠죠. 또 당신 전에 이야기해줬는데 왜 그걸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냐? 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겠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미국과 동맹관계 이거 끊어져도 결코 뭐 손해볼 거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앞서지 않고서야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과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조평통 또는 통전부 또는 김영철, 최선희 이런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 정도 강한 멘트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안찬일 박사는 현송월 그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불경한 언사를 썼다고 방송에서 출연 정지를 당해서 지금 모 방송국은 2년째 출연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방송 출연하면 김정은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을 뒤에 붙이라 그럽니다. 이설주에 대해서 반드시 여사라고 뒤에 붙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예요.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이제 통일부 정례 브리핑인데
왜 판문점 선언 행사에 해리스 대사가 안 왔냐, 이런 또 질문이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리스 대사가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먼저 잡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미국은 해리스 대사 대신 부대사를 대리대사 자격으로 행사에 참가시켰다.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다. 이렇게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다. 계속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한미동맹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굳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굳건하면 아예 그런 질문조차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이 정부는 계속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라는 핑계, 거짓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몰리고 있고, 자신들이 이 말 보십시오. 외교부 당국자. 이런 말을 보면 한미동맹 끊어져도 그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정말 도대체 어느 정도 중요한 해군 함정 명명식에 참가를 했길래 라는 것을 우리 한국 언론 최초로, 저를 언론으로 봐주신다면 최초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배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판문점 선언 기념식을 제치고 간 곳은 바로 이 배의 명명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 이 배는요, 미 해군이 아니고 미 해군이 관리하는 어떤 군무원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지원하는 군함이 아니고 지원하는 함정을 USNS라고 그러는데, 군함은 USS, 그리고 지원함들은 US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USNS의 괌이라는 명칭을 가진 함명 명명식입니다. 이날 괌이라는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4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아까 그 행사는 4월 27일 저녁이었죠. 오전 10시에 행사를 합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중고예요, 중고. 2007년에 취역을 해서 예객선으로 하와이에서 운영되던 겁니다. 2년 동안 예객선으로 운영됐다가 그것을 이제 하와이 미국 정부가 인수를 해서 또 미국 정부에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던 12년 된 중고배입니다. 자, 민간 선박회사의 고속수송선을 미 해군이 인수해서 한 명을 부여한 기념식입니다. 참석 주요 인사는 리처드 스펜스 해군청장, 그리고 마이클 니콜라스 괌 대표, 그리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였으며, 이 참석한 모든 인사 중에서 해리스 대사가 최고의 인사로 참석했고 여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자, 이 배, 정말 이 배를 위해서 해리스 대사가 남북 정상회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그 행사,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는 참가하는데 주한 미 대사가 불참한 사유가 이 배입니다. 중고, 12년 된 중고 배. 이 배는 어느 정도 크기냐? 1600톤짜리입니다. 1600톤. 그리고 병력 수송선인데, 예객선이었으니까 병력 수송선인데 한 800명 정도의 병력을 태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800명을 태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가 원래 관광객을 태우던 예객선 시절에는 한 800명 태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800명의 병력을 태우고 오키나와에서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고속 수송선입니다. 가격도 당연히 싸겠죠. 겨우 이런 배, 1600톤짜리 12년 된 중고배 이름을 괌이라고 짓는다는 이 이름을, 자기가 괌 대사도 아니고 자기가 주1 미 대사도 아니고 또 자기 고향이 오키나와도 아니에요. 이분은 요코스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일본인인데 고베 출신이에요. 오키나와 아니에요. 그런데 오키나와에 이 12년 된 조그만 1600톤짜리 배, 이거 사가지고 이름 짓는 거, 여기에 괌이라는 이름 짓는 거, 괌하고 관계도 없는 분이 여기 간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는 오전 10시였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쯤 되면요, 전용 수송기 다 있습니다. 우리 오산기지로 얼마든지 이착륙하는 전용 수송기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판문점 선언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으면 이 행사 마치고 여기서 오찬하고 전용기 타고
오산기지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 왔죠. 안 왔죠. 이게 현재 한미동맹의 현실입니다. 겨우 12년 된 중고배 이름 짓는 거. 그것도 사왔으니까 축하하자 이것도 아니고 이름 짓는 거. 이거 하느라고 안 온 겁니다. 전투함도 아니에요. 전투함도 아니고 그냥 수송선입니다. 포도 한 개 안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람 타는 여객선이에요. 색깔만 지금 이 색깔 칠해 놓은 겁니다. 중고배. 이게 한미동맹의 현실입니다. 자, 한미동맹 파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파괴 이제 7분응선을 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맹의 파괴의 수순이 4단계까지로 본다면 이런 수순이다. 먼저 1단계. 일단 1단계는 조심해야 되니까 아직 서로 간에 조심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뭐냐?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 동맹 균열을 계속 우려를 제기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우리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 한미동맹 위험하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죠. 그거 이제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통한 동맹 균열 우려를 제기합니다. 익명. 자, 미 정부 관계자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뭐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또는 주한미 대사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좀 위험한 뭐 적신호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제기하죠. 그런데 3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정부 관계자가 실명을 가지고 합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중간 단계 굿 이너프 딜, 나 정보 제공받은 바도 없고 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명의 정부 관계자를 통한 동맹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거.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동맹 파괴입니다. 동맹 파괴.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 파괴의 목전에 온 겁니다. 주한미 대사가 겨우 1600톤짜리 포도 한 개 없는 그냥 여객수송선 중고품 산 거 12년 된 그거 하러 괌과 오키나와와 일본과 아무 관계 없는 주한미 대사가 오키나와에 가서 축사하느라고 가서 또 축사하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오기 싫었던 것이죠. 이게 왜? 대사가 참석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를 지지한다 라는 대사니까, 대통령의 대리를 맡은 대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은 이 행사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어쩌다가 우리 한미동맹이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마크 니퍼트 전 주한미 대사입니다. 이분 잘 아시죠? 두산 베어스의 이름이 똑같은 니퍼트라는 투수가 있어서 베어스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어스의 야구 경기장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행사도 많이 했죠. 주한미 대사관에 초청한 행사도 많이 하고 2015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진보단체 수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칼로 얼굴을 찌르고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손이 베었습니다. 엄청나게 난자가 되었죠. 피가 철철철 났습니다. 이 손을 그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죠. 왜? 뭐 완전히 난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붕대를 감고 한참을 붕대를 감고 다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동맹 끝나는 거죠. 2015년 한미동맹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미 대사는 우리의 문화 행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고 호흡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니퍼트 대사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 나 괜찮다. 이로 인해서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해리스 대사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문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동맹 균열 위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대중국 정책, 방위비 협상, 북핵 공조, 연합훈련 축소, 폐지, 전자권 전환, 졸속 추진, 그리고 각종 유엔 제재 위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불신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표정일까요, 지금? 나 좀 대단한 듯? 그렇지 않아? 이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하는 거지. 내 소신은 우리 민족끼리야 라는 소신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한미동맹? 아니야. 우리 민족끼리가 더 중요해. 민족 공조가 더 중요해. 왜? 정은이가 나보고 그랬잖아.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지랖 떨지 말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족 입장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 군사동맹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얼마나 지지하고 신뢰하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이 달라져요. 그거는 뭐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제가요 해군들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하고 친했죠. 참모총장하고 친하니까 해군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친하게 지내더만요. 요즘 참모총장하고 안 친해요. 왜? 제가 뭐 국방부 장관 비난하고 하는데 참모총장님들 저하고 친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해군들 저 보면 슬슬 피합니다. 왜? 이거하고 안 친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인 미국하고 친하면 주위에서 붙어요. 그런데 이게 눈밖에 났는데 지금 미국이 눈밖에 났는데 누가 우리를 챙겨줍니까? 국제사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눈밖에 난 것들끼리 이란, 시리아, 북한, 파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 이제 어울려야 됩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정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핵심 레짐입니다.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십시오. 같이 갑시다. 데일리 TBS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